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 뛰어드는 애향단체가 있습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애향단체라고 하면 포항향토청년회를 손꼽는 분들 많으시죠? 포항향청이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았는데 창립 정신을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단체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로 통합향청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각 지역사회를 위한 다부진 활동을 약속했는데 통합 포항향청의 활동 방향과 각오, 오늘 장혁수의 파워 인터뷰에서 들어봅니다. 아울러 함께 고민해야 할 지역 현안들도 챙겨보죠. 오늘 함께할 분은 경북도의회 부의장이면서 통합 포항향토 청년회 초대 회장인 박용선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정치인 타이틀을 좀 내려놓고요. 네. 애향단체 회장으로 인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향토청년회 회장 박용선입니다. 포항 북구 장량동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의회 부의장과 포항향토청년회 회장을 맡아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의원 3선을 하면서 지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된 포항향토청년회 회장을 맡아서 신스 1979 어게인 2023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배님들이 창립할 때 정신을 기반으로 지역 최초 사회단체로서 정체성과 이념을 잘 반영해서 포항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포항향토청년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포항향청이 어떤 단체로 출발했고요. 또 45년 만에 새 출발, 네. 또 의미도 클 텐데 전반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우리 포항향토청년회는 1979년도에 인정어린 향토건설을 기치로 내걸고서 예. 창립을 했습니다. 형제로 인하하고 협동하고 봉사하는 의리향토 이념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네. 또 선후배 간의 어떤 질서도 세우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5세 이하까지는 청년회 활동을 하고 네. 청년회를 전역해서는 64세까지 지도회 활동을 하는 이원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청년회와 지도회가 통합되어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포항향토청년회는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오래되었고 네. 포항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 네. 단체명 앞에 향토라는 말을 쓴 전국의 최초의 단체이기도 네. 합니다. 우리 향청의 전통과 이상은 우리 선배님들이 땅과 노력, 봉사로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통합 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침체되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예. 통합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스 1979 어게인 2023을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네. 변함없는 우리 선배들이 했던 실천적 애향운동 정신이야말로 포항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가 포항에서 시민단체로서 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다면 우리 향청은 더욱더 시민 곁으로 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포항향청이 각종 애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네.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한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향청은 소외계층과 함께 해왔습니다. 네. 우리가 80년대 초반부터 사랑의 쌀 나누기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폈고요. 또 네. 2006년부터는 헌혈에 직접 참여하고 또 캠페인을 통해서 헌혈에 참여하도록 독려도 했고 현혈증이 이제 모아지면은 네. 어려운 이웃에 기부도 했고 지금도 우리 향청 사무국에 수십 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사람이 계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문화 가족과도 함께 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우리 통합되기 전에 청년회 회장을 할 때 5집의 그 부모님을 초청해서 9박 10일 동안 우리랑 같이 여행도 하고 네. 사돈집에서 같이 보내고 외손주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올해에는 우리 가족 지원센터에서 이주에서 그 시력이 안 좋으신 분 10분을 추천받아서 시력 회복 사업을
5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성모자연과는 한 30여 년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나들이 여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5월 달에 패러글라이딩 곤륜산에서 체험을 하려 하고 있고 또 예. 가을에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가장 어려운 것이 휠체어 전용 버스가 포항에는 없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버스가. 그렇네요. 예. 그래서 포항시와 경북도에 좀 구입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시민과 늘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가 또 포스코 옛날에 포스코 사명변경이라든지 러시아 핵항모 포항 해체 또 중저준위 방패장 유치에 대해서는 포항 시민의 뜻과 반하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이 산업화의 주역입니다.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답하고자 2007년부터 우리가 노인이라는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예, 또 예. 향토 봉공상, 효자 효부상,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서도 기여하고 있고 올해는 봉사단과 또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그 있습니다. 뒤에 좀 하시고요. 자, 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지금 전체 회원이 한 몇 명쯤 되나요? 전체 회원이 지금 한 500여 명 되고 이제 자문위원까지 하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갈수록 이제 청년 단체에 이제 가입하는 게 점점 더 인구가 주니까 또 회원 모집도 좀 사실은 좀 힘든 상황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인구가 주는 문제도 있지만은 또 이래 사회생활, 사회단체를 안 하려는 개인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원 확보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어느 단체나 똑같습니다 지금. 네. 네. 자, 최근에 한미해병대와 함께 해안정화 플로깅 네. 이걸 하셨는데 이게 플로깅이라는 게 뭐 달리면서 죽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어떻게 기획을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포항이 동해안에서는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맞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호미 반도 둘레길을 걸으면서 느낀 점이 쓰레기가 너무 많다. 우리가 반도 둘레길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 쓰레기 보라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합니다. 예. 이걸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기획하게 됐고 이번에는 반도길은 아니고 예. 그 호미곶 광장 주변에서 했는데 너무나 지저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한미 해병대가 한 1,200명, 그다음에 해군 사령부에서 한 100명, 우리 회원들이 한 200명 정도 참여해가지고 우리 그 큰 톤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100개하고 우리가 이제 쌀 포대 1,000개를 준비했는데 순식간에 그걸 다 채웠습니다. 이야. 진짜 많이 주셨고 또 한미 해병대가 함께하면서 또 해병대원 간의 우호 증진, 우호 증진을 통해서 안보 증진에도 기여했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그 마침 이번에는 그 연합훈련 기간이라서 네.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협의가 됐고 같이 참여를 했고 하는 네. 부분인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뜻깊다. 네. 뭐 이런 행사들이 물론 한미 해병대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확장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해안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엄청나죠. 이게 물론 쓰레기를 버리면은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에 그 물고기나 또 식물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도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럼요. 상당히 인체도 유해한데 네. 쓰레기를 볼 때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 플로깅 행사를 단발성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우리 포항에는 해병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쓰레기를 주스면은 가지고 나올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해병대에는 IBS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IBS 부대도 동원하고 또 포스코 그 해양봉사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러 차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적된 쓰레기도 좀 많이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그 침적된 쓰레기는 5월 초중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영일만 신항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날씨만 좋으면은 바로 그 바지선 동원해서 잠수사 동원해서 예. 침적 쓰레기를 한 100톤 이상 건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우리 바다 가까운 송도 솔밭에 30년 넘게 나무 심기를 해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이런 지역 환경 문제 뭐 소소하지만 이런 행보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항 송도 솔밭은 우리 포항 시민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걸로 아시죠, 그죠? 그럼요. 네. 그래서 잘 가꾸고 보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소나무 말고 다른 나무도 좀 심고 거름도 주고 쓰레기도 줍고 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 부분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은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연보호, 환경보존이 가장 큰 그 송도 솔밭은 좀 사실 좀 네. 보존을 해야 되는 네. 곳이고요. 자,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재단 설립 그리고 또 봉사단 활동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봉사 자체는 우리 향청의 뭐 주요 역할 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좀 봉사라는 걸 좀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좀 봉사라는 걸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젊은 청년단체지 않습니까? 청년단체가 우리 요 근래에 포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나서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좀 체계적으로 또 봉사단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4일에 포항 톨게이트 출구 주변에서 그 환경 정화를 하면서 우리 회원 150여 명이 모여서 봉사단을 창립했습니다. 그때 같이 부인의 봉사단도 창단을 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장학재단은 어떻습니까? 장학재단도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를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 장학 지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또 재원 마련도 좀 많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우리 사회단체는 뭐 기업을 하신 우리 회원분들이나 뭐 내도 경비 처리를 못 해주는데 그 장학재단을 통해서 경비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우리가 받아서 포항시 학생들에게 많이 장학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내든 출향이든 이렇게, 이렇게 가시는 게 맞죠, 그죠? 네. 자, 교육 사업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교육회는 좀 굵직한 것들 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도의회 부의장이시기도 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분야에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자, 이제 어쨌든 포항도 마찬가지고 좀 인구 감소에 특히 이제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가다 보면 또 지방 소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학교 통폐합 필요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학령 인구 감소는 심각합니다. 특히 농산 어촌은 더욱더 심각하고 서울도 지방뿐만 아닌 서울도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해가지고 초등학교가 폐교하고 고등학교가 폐교하고 중고등학교가 막 통합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인구 절벽, 학생 절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통폐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너무 작으면은 아이들이 어떤 경쟁 의식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또 사회성에도 문제가 있다. 또 두 개 학년을 같이 하는 복식 수업을 함으로써 수업의 질도 많이 저하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개선을 위해 가지고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통폐합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일출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미곶이죠. 호미곶이죠.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지만은 호미곶 광장 옆에 보면은 대보중학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들은 관광객에 의해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우리 또 포항은 관광 자원 개발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대보초등학교는 호미곶면 소재지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보초, 대보중학교를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같이 학교를 다닌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런 학교 통합이 서울에서 이음학교라 해가지고 급이 다른 학교끼리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통합할 때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학교 통폐합이라는 게 뭐 어떤 진짜 획기적인 장점이 있어야 되겠고 이점이 있어야 되겠고 또 명분도 있어야 될 거고 이 무작정 또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통폐합 과정에서는 이제 교육청과 학부모님들의 원만한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뭐 학습권이 침해된다든지 또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선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짚어서 부모님들과 많은 상의를 해야 되고 그 합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도 다 해결해야 되고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과 동문들은 좀 통 크게
양보를 해서 포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통국에 양보해가지고 그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최근에는 이제 어떤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요거는 경북교육청 정책인데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네. 이것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장점이 또 있다고 보거든요. 장점이 있죠. 특히 우리 제 지역구인 장량동 아이들은 뭐 흥해 서부초등학교, 그렇죠. 청하 쪽으로 청하의 월포초등학교, 청하중학교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통폐합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학구 조정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거기에서 남는 유유부지는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공동체 시설을 넣어서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교육부하고 경상북도, 경북도 교육청, 포항시가 업무 협약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다시 약간 중복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통폐합 필요성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좀 기반이 다졌다면, 일단 폐교되는 학교의 그 부지는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또 이걸 적당하게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런 또 숙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통폐합 되면은 그 학교를 일단은 통합되는 학교도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도 뭐 운동장에 지하해가지고 복잡하면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고 체육시설을 넣어서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같이 사용하는 그러한 복합시설을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문제는 뭐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파급력이 좀 큰데, 하지만 뭐 이 문제가 지금 최근에 수면으로 조금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 포항 고교 평준화. 이 고교 평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었고요.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포항만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평준화를 시행한 이후에 도내 주요 도시의 그 어떤 일반계 고등학교와 주요 대학 진학률을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개선될 요인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경주 같은 경우는 입시 시험을 통해서 학교에 가거든요. 우리 포항은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을 때 미달이면은 바로 그 학교에 가고 이제 정원 초과되면은 그 추첨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 학교를 비교해 가지고 볼 때 특정 학교를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보면은 경주의 학교보다 한 2.5배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주요 대학 진학률이 낮아졌습니다. 이 문제는 그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을 가고 싶은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그 명문고등학교로 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렇다 보면은 포항의 인구 유출 또 포항으로 이제 전근 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있다면은 혼자 오는 이런 문제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2008년부터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폐지는 안 하더라도 학교에 선발권을 주어가지고 개선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고교 평준화가 도입됐던 이유도 학교 서열화를 좀 막자. 이런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고교 평준화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된 후에 이렇게 좀 왔잖아요. 결국 이제 이런 반대급부도 부딪힐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편적인 교육은 뭐 이루어졌지만은 하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교육부 정책이 이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교육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한 명 한 명의 어떤 특성을 파악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향 평준화된 정책으로 가면 이 정책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맞춤형 교육을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 고교 평준화는 개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평준화를 시행하기까지도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평준화를 도입했고요. 그만큼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테고 논의 절차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준화를 2006년 정도부터 제가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때부터 도입하자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2008년에 이제 도입되었는데 이 정책의 개선되려면은 우리 포항 시민들의 많은 의견과 의견 제시해 줘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청년회에서 이제 한 5월 중순 이후부터
거리 여론조사와 또 전문가 토론, 예. 또 시민 여론조사를 좀 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해가지고 포항시와 교육청에 강력하게 개선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민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 압도적으로 나온다면 더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바로 포항의 미래입니다. 네. 아이들의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우리 포항의 미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항만 도태되어서는 앞으로 포항 발전에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들어야 되겠군요. 지금 뭐 학교에 가면은 뭐 옛날에 영교시부터 했지만 그런 수업은 없더라도 거의 뭐 잠자는 분위기가 많다. 이런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은 네.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은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뭐 지역사회 현안 문제들 과거에 있었던 것들 몇 가지 좀 뭐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게 뭐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향청이 무관심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나오신 김에 네.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 포항 이전에 이제 주총을 통해서 성사됐지만 이 포스코와 포항 지역 사회와의 그동안 좀 쌓여있던 갈등이 완전히 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포스코홀딩스 본사가 이제 주총에서 포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포항시와 포스코 같은 상생의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미래연구원에서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신사업이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포항이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포항에는 산업용지 공장 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우선적으로 좀 공장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신기술이라든지 신사업할 때 포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포스코가 포항 시민의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산업화를 주도했고 또 포스코도 성장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포항과 포스코와 포항이 지금 겪는 과정은 새로운 상생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겪는 어떤 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땅도 비온 뒤에 굳어진다 했으니까 그럼요. 더 결속력 있게 안 가겠나 싶습니다. 네. 최근 뭐 이게 정비회사, 자회사 설립 때문에도 좀 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지역 향토 청년의 대표 뭐 입장이기도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죠. 네.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 과정을 너무 급하게 가니까 이런 반발이 붙이는데 우리가 월세 사시는 분도 월세를 안 내서 나가라 할 때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급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애양단체로서의 역할 충분히 제가 또 공감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이게 뭐, 관변이다. 또 혹은 뭐, 정치화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애양단체, 사회단체 정체성에서 나오잖아요. 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예산을 받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정치인인 제가 포항 향토청년회 회장을 맡으니까 더 정치화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눈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정치에 이용을 한다면은 우리 600여 명의 선후배들이 저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예. 엄중히 문책할 거고요. 예. 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은 포항 향토청년회를 통해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 향청은 포항 제1호 사회단체로 등록된 애양단체입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항 시민과 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반드시 냈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시민과 같은 뜻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명심해서 우리 포항 향토청년회가
명실공히 포항에서 모든 부분에서는 다 앞서갈 수 없지만은 포항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제일 앞서가도록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 향청도 있지만 청년 단체, 성격이 비슷한 청년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단체들과도 교류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타지의 청년 단체들하고 교류를 했는데 포항 시내 읍면동 청년 단체라든지 우리 또 읍면동 청년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습니다. 교류가 없었는데 올해는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봉사단 활동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향청 봉사단이 해도동에 산다 이러면은 해도동의 청년에 연락해서 몇 명이 나오시든 같이 이렇게 좀 협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제주 청년회인가요? 제주도 서귀포 연합청년회. 같이 이렇게 교류도 많이 하고 뭐 귤도 팔아주고 뭐 농산물도 팔아주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좀 특별히 또 기억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계속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몇 년째 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새롭게 태어난 우리 향청의 포항 향청에 대한 기대감이 뭐 큽니다. 예, 포항은 지금 사실 여러 뭐 경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좀 위기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우리 포항 향청이 어떻게 또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는 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포항시가 생긴 이래 저는 가장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50만도 무너졌습니다. 50만 회복을 2년 내에 못하면은 행정기관이 없어지거나 통폐합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인구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지만 단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과 같이 가면서도 어떤 포항만의 정책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 향토청년회는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많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우리 시민 곁으로 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은 몸으로 먼저 부딪히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봉사단 창단을 했고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포항 톨게이트 출구와 호미광장 주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시민 정신이 많이 무너졌다. 미 해병 대원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시민 정신이 무너졌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의식 개혁 캠페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HCN에서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포항 시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진정한 시민이라면은 양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고장 포항, 우리가 함께 가꾸고 함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포항도 지방 소멸 위기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출발은 내가 사는 지역에 애정을 꾸준히 쏟아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새 출발하는 포항향청이 그런 지역사회 분위기 형성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장효수의 포항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